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인근에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 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중학교 유치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한 목소리로 건의했습니다. 전국적인 대형 산불과 연일 이어지는 건조특보에 전라남도가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격상한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 금호동 마륵동 탄약고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벌써 1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진도 팽목항과 기억의 숲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도 기억의 숲이 깃발부터 손피켓, 조끼까지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유족들과 시민 등 100여 명이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안산과 서울 등 각지에서 모인 겁니다. 4월만 되면은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지만 몸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으로부터 4.16km 떨어진 팽목항까지 순례길에 오른 유족과 시민들은 강한 바람과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시간가량 걸어 도착한 팽목항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구호가 적힌 새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민들이 만든 따뜻한 음식을 서로 나누는 연대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순례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같이 힘을 내서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도움과 정성이 발길이 모아져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시민들한테는 고맙고 감사하단 말을 항상 하는데도 또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유족들은 참사 발생 10년이 지나도록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안전한 사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작년만 해도 벌써 RSL 참사라든가 제주항공 여객 참사라든가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1주기를 맞는 다음 달 16일에는 안산과 서울에서 시민 기억식이, 진도 참사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열리는 등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서서히 봄 기온을 다시 되찾아 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곳곳에서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화재에는 계속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 상태도 매우 청정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요즘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늘어났던 초등학생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하게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80여 명의 어린이가 꿈을 키워가고 있는 광주 지안초등학교. 5개 반으로 운영되는 저학년에 비해 6학년은 3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 때문입니다. 전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의 선택지는 단 한 곳. 통학거리가 50분에 가까운 무등중학교뿐입니다. 같은 친구들이 중학교로 가서 같이 놀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이 중학교 유치를 위해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초등학교 주변에 3,8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중학교 신설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뿐만 아니라 빈번한 인구 유출로 주민들 사이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게 생긴다면은 주변에서 또 학생들이 유입이 되오니까 중학교 생기면은 최초 9학급에서 한 14학급, 15학급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이면 신설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학교는 주변 인구가 6,000세대가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도심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금호동 마륵동 탄약고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방부가 관련 공사 비용 증액 예산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하고 국회 추경이나 자체 특별회계 등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재개될 예정으로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18 당시 들불야하게 주된 무대였던 광천 시민아파트를 철거하는 대신 5월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확정하면서 거주자들의 이주도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어제 1969년부터 거주하던 5.18 유공자를 끝으로 광천 시민아파트 184세대 전체 입주민이 이사를 했습니다. 최근 광천동 재개발정비조합은 광천 시민아파트 완전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3개 동 가운데 한 곳을 5.18 전시관 등으로 보존하는 정비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지냈던 제사와 출정식이 여수에서 재현됐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강화하고 규모는 더 키워서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탄의 연주와 북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수군들은 깃발을, 장군과 장수들은 칼을 들고 도열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승리를 기원하며 지낸 제사, tuk제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니까 아마 보면은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런 것들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tuk제는 문체부의 전통예술 복원사업 1호로 선정돼 여수에선 지난해부터 시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궁중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역사적 고증을 강화하고 지역 여러 단체들과 협업하면서 규모는 키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지역 전통문화예술단체 4곳 180여 명의 단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제례가 끝나면 행사의 백미, 수군 출정식이 이어집니다. 전라 좌수군은 출정하라! 수군들은 이순신 광장에서 진남관까지 전통 의상을 입고 도심을 행렬합니다. 여수의 대표 관광지에서 펼쳐진 행사에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저런 제례 의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냥 이 수군들 나가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하고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런 거를 다 걸치고 출정식에 나갔다는 거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수시는 혹서기인 7, 8월을 제외하고 오는 11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라자수영 국제 및 수군 출자육식을 여수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하고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때 대표 공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문화 자원이기도 한 이번 행사는 5월 개막하는 거북선 축제와 진남관의 임시 개관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자신의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전남의 한 자택에서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다만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경색 후유증과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20이 망가져 장성군 3계면 일대 비닐하우스 9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0시 50분쯤 장성 중림 저수지에서 물이 쏟아져 시설하우스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면서 과일수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문을 감싸는 콘크리트 부속시설이 파손되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장흥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은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산김 생산에 이어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종자 보급에도 성공하면서 친환경이라는 특색을 내세워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양기 안에서 김 종자가 자라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자체 개발한 흥초입니다. 최대 수심 10m의 폐쇄적 형태를 띠고 있는 장흥 앞바다에 알맞은 품종을 자체 개발한 겁니다. 신품종 개발부터 품종 보호 등록까지 걸린 시간만 15년. 지난해부터 이 흥초를 어가에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1년 전보다 신청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종자 구입 비용도 안 들고 고수원이나 병의 회복이 빨라 어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 구별을 못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에 맞는 흥초를 개발을 해서 어민들한테 보급하니까 저희들은 믿고 그 종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만약에 안 좋으면은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개발하고 연구해서. 지난 2008년 김양식에 산을 쓰지 않기 시작했던 장흥군. 산을 쓰지 않는 대신 더 까다롭게 품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해조류 국제 유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김산업진흥구역으로도 선정돼 50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한 만큼 김 생산부터 양식,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의 유일의 어떤 산을 쓰지 않는 무상김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상김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흥초를 더욱더 많은 어가에 좀 보급을 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김 품종 20여 개 가운데 장흥이 가지고 있는 품종은 3개. 자체 개발한 친환경 김을 가지고 오는 5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수산물 박람회에 참석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때 여수는 관광객 1,500만 명이 매년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객 감소와 콘텐츠 고갈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경도를 중심으로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관광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마다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 하지만 그 수는 갈수록 줄고 있고 관광 콘텐츠도 고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수시는 중장기 관광 종합 발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전라남도도 다양한 관광 사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환점은 경도.
먼저 총 900여실 규모의 5성급 호텔과 리조트, 빌라형 콘도가 들어섭니다. 숙박시설 예정 부지에 자리 잡았던 초등학교 이전 공사는 끝나 오는 9월 2학기부터 새 건물에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연륙교 공사도 재개됐습니다. 경도 연륙교는 지난 2022년 10월 착공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 다음 달부터 2023년 8월까지 중지됐었습니다. 이어 남양건설의 법정 관리로 두 번째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연륙교 공사 재개와 함께 호텔 설계도 국제 공모로 진행돼 국내외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9년까지 멋지게 완성이 되면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명소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이 침체된 여수 관광산업의 처방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전국적인 대형 산불과 연일 이어지는 건조특보에 전라남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격상한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관내 산불 취약지를 방문해 산불 원인으로 꼽히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하고 드론 예찰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광주시도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무등산 국립공원 등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 헬기들이 일주일째 경북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가운데 60%가량이 러시아산인데 전쟁의 여파로 부품 수급이 안 되면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헬기가 적지 않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산림항공관리소. 평소 같으면 헬기가 세워져 있어야 할 경납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관리소 보유 헬기 3대와 기장, 정비사 등 11명이 경북 산불 현장에 모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보유 현황을 보니 미국 에릭슨사 1대, 러시아산 까모프 3대 등 모두 4대입니다. 한 대는 어디 있을까? 다른 헬기의 부품을 채우기 위해 헬기 한 대가 아예 해체됐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이렇게 투입되게 이렇게 정비사들이 계속 정비를 이렇게 야간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 안 되는 헬기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가동하고 있는 헬기에 이렇게 이제 부품을 갈아서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원주 산림항공본부와 전국 12개 항공관리소에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 이 가운데 러시아산은 29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산림청이 헬기를 해체해 나온 부품으로 다른 헬기들을 수리하며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체된 헬기가 8대에 이릅니다. 러시아자 헬기는 29대 중에 부품이 3년 동안 못 들어오니까 작전상 8대를 해체를 했어요. 8대 해체해서 나온 부품을 21대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부품 공급이 원활하면 몰라도 현재는 그게 가장 지금 심각하다. 담수량 3,000리터의 중형급 러시아산 헬기가 산불 진화의 첨병 역할을 해왔지만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며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대형 산불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5년간 뇌물을 받아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양조사를 담당하는 하청 용역업체들이 뇌물을 건넨 건데 이들이 수행한 해양조사 결과는 군사작전과도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옷가방을 뒤지자 뇌물로 받은 상품권 다발이 튀어나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해양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집이나 관사 차량에서 70여 차례 1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주고받았습니다.
담배값에 넣어서 주는 방법이 있었고 100만 원이 5만 원거리가 20장이 다 들어갑니다. 비리고리에 연루된 이들은 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 6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19명. 적발된 용역업체 직원 중엔 해양조사원 퇴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준 대가로 입찰 시 특정 용역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거나 평가위원 명단 등 내부 자료를 건넸습니다. 해양조사원 연구용역은 군사작전 등 국가 주요 안보 정책과 관련돼 있습니다. 해군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다 그 정보 기초 자료들에서 파생돼서 만들어 놓은 군사지도. 해양조사원은 검거된 이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청렴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확한 재판 결과와 이제 그 판결문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해경은 해양 공무원과 용역업체들 간의 유사한 유착비리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던 충주 지역에서 백제 고분이 대규모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구려와 신라의 흔적만 확인됐는데 이번에 백제 무덤군이 확인돼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MBC 중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 제6호 충주 타평리 7층 석탑과 1km 남짓 떨어진 야산. 이곳에서 백제의 흔적이 대규모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밀 발굴 조사를 벌인 결과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광묘 3기가 확인됐습니다. 4차선 도로 건너 야산 역시 개인이 개발을 위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40~50기의 백제 고분이 드러났습니다. 돌방 무덤과 돌 덧날 무덤, 운무덤 등 5세기 때 조성된 다양한 양식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출토된 유물 중에는 지배층의 위세를 보여주는 환두대도와 철검,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토기가 함께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 백제기에 갖고 있는 석실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출토 유물에서는 백제 및 신라로 전환되는 유물이 혼용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2만 제곱미터에서 고분으로 추정되는 것만 모두 95기. 지도에 보이는 빨간 점들이 이 일대 백제 고분들입니다. 이른바 충주 타평리 황새머리 고분군입니다. 황새머리 고분군에서 고개 몇 개를 지나면 신라의 누암리 고분군이 위치했고 3km 정도 떨어진 두정리에선 고구려 고분이 이미 발견됐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치열하게 각축을 벌인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졌지만 삼국의 무덤이 한 지역에서 모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변경됐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삼국의 문화가 모두 고르게 분포를 하고 융합한다는 점은 우리 충주가 이제 중원 문화의 핵심이자 중심 도시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주시는 타평리 황새머리 고분군을 중원 역사문화권의 핵심 유적으로 조성하고 고대 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점차 봄 기온을 되찾아 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아직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점차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면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에는 계속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오늘 대기 상태는 매우 청정하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 등 전남 지역에서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어제보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도 영하 2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고요.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